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다! 윤석열의 욕설 파문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언론들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일제히 윤석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그리고 매경은 사과라는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지만 크게 반성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칼럼을 통해서 반성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사설이 가장 매서웠습니다. 뒤늦은 대통령실 해명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파문의 근원은 윤 대통령의 거칠고 가벼운 언행에 있을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은 부인할 수 없는 실언에 대해서는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 사과도 없이 야당 탓부터 하는 것은 이번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러 실책들을 정치 논쟁화해서 모면해보겠다는 얄팍한 정략으로 읽힐 뿐이다. 논란을 논란으로 덮을 수 없다. 좋네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조중동에서 동아일보가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떤 친구는 살살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좀 매섭게 혼내는 친구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언론들의 사과 요구는 우리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고개 한번 숙이자,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이 윤석열이 할 사과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바이든의 뒷담화를 까고 미 의회를 비하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국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국내용 사과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건 글로벌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전 인류가 되겠죠? 적어도 바이든과 미 의회를 뽑아준 미국 국민들에게 해야 됩니다. 더욱이 사태 초기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고 밑에 있는 김은혜를 시켜서 날리면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개되었던 트위터 글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국힘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한 윤석열이 고개를 숙이고 글로벌한 사과를 한다. 그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윤석열이 나약함을 보이는 순간 지지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집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의 폭과 깊이 조절이 매우 까다로운 겁니다. 박근혜처럼 눈물 좀 흘리고 고개 숙인다고 되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으니까. 만약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사과, 이런 게 나온다, 뭐 국내 언론들이야 그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됐다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 지지자들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특히 미국 언론, 미 의회가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글로벌한 조리돌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글로벌한 조리돌림을 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제 KBS에서는 바이든과 미 의회를 모욕한 윤석열에 대한 미국 언론들과 정가의 비판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이겁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을 두고 미 의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회를 대통령 아래로 보는 기저에 깔린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매우 날카롭고 정확하게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욕설이 담긴 그 MBC 영상이 팍 뜨자마자 가장 먼저 국힘 정미경이가 튀어나와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MBC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보도를 방송하지 말았어야 했었다 라는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 영국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인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북한 논리다. 날카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편하게 언론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치하고 검사질했던 윤석열과 국힘 정치인들은 가루가 되는 겁니다. 처음 맛보는 맛입니다. 맛이 달라. 이런 해외 유수의 기자들이 귀국하면 뭔 얘기 하나 주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윤석열이가 사과를 가볍게 터치하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 가루가 되는 거죠. 미 의회 보좌관도 저렇게 날카로운데 미 의회 의원들이 저런 언론에다 한마디씩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인지도가 지금 윤석열이 한참 한류를 탔거든요. 바로 BTS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사과를 가볍게 하면 밖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사과를 제대로 하면 글로벌하게 하면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들은 날리면으로 또 말리문으로 국내용 욕설이었다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짓 해명, 물타기, 조작, 선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캐나다 한인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들겠다고. 야,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다 안겨줬는데 그걸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또 유체이탈 상태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이 현재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 비행기 이륙 직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위기에는 북한만한 게 없어요. 그죠? 자, 기사를 볼게요.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은 기내에서 참모들과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과의 통화를 통해서 북한 동태와 관련 안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 쐈을 때는 그냥 술 처먹고 그 다음날 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 유단을 떠네요 얘가. 왜 그러겠습니까? 북풍을 일으켜서 귀국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질문 안 받아. 나 빨리 들어가야 돼. 이거 아닙니까? 조용히 기어 들어오려고 명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윤석열은 사태 초기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확전되지 않았을 것을 거짓 해명을 하면서 출구 전략도 없애버린 상황을 자초하면서 외통수에 걸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살려주세요 우리 전 세계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글로벌하게 사과하면서 핵심 지층을 실망 주고 그냥 국내에서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끌어내는 거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무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김태효 안보 1차장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 외교팀은 정말 무능합니다. 그 머릿속에 친일 있고 친미가 있고 4대주의 사상 뿌리 깊이 박혀있는 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자, 그 한 예로 윤석열이 순방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막 한다고 뒤통수 맞은 거 제자리에 돌려놓고 한미 통화 수업부 막 체결한다고 떠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통역 빼면 24초고 윤석열은 최대 12초 말하고 왔습니다. 더욱이 그 12초는 1,400억짜리였습니다. 반면 그 유엔 총회 때 바이든은 영국과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필리핀보다 무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연합뉴스를 보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5일 후인 29일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만난다고 해요. 액면상으로는 한미 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든은 우리에게 당장 요구할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건인지 북한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면 한국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 요구에 뻔하니까 자기가 뒤통수 친 거 되돌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피한 겁니다. 중간 선거도 코앞이고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돼서 통화 수화풀은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정확히 5일 후에 밑에 있는 2인자를 보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윤석열에게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개호구죠. 그럼 또 윤석열은 미국 2인자 왔다고 해볼래. 언론들은 그 12초간의 요구가 관철돼서 그에 대한 응답이 왔다고 내피셜 막 돌리고 설레발 치겠죠. 진짜 다 미쳤어요 진짜. 자,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윤석열이 만들었지만 그 밑에 있는 김태효, 박진 그 외교팀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저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입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왔습니다. 김태효, 박진, 김은혜 다 죄다 거기서 왔어요. 만약 국힘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이들은
다시 외교 라인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김태호 외교부 장관이 되어 있겠죠. 다 멍청한 이찍들 때문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찍들은 내 집값을 지키려고 윤석열 찍었다가 내 집값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